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것에 환영해요.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의료 전문가용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독시미티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특히 CFO의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를 날카롭게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CEO의 거창한 비전이나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은 잠시 접어두고요. 오직 최고 재무 책임자 에나브라이슨의 발언에만 현미경을 들이대 보려고 합니다. 숫자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맞아요. 실적 발표에서 CFO의 발언은 사실 회사의 성적표 그 자체죠. CEO가 우리 차는 정말 빠르고 멋지다. 이렇게 말한다면 CFO는 그래서 연비는 어떻고 엔진 오일은 언제 갈아야 하며 앞으로 3년간 유지비는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지를 넘어서 그 돈의 질과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단서가 모두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오늘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2분기 실적부터 보죠. 매출이 1억 6,8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나 성장했더라고요. 회사가 제시했던 예상치 상단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인상적인 성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이 성장이 신규 고객이 아니라 기존 고객의 지갑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CFO가 언급한 순매출을 유지율이 118%거든요. 118%요? 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작년에 독시미티에 100만 원을 썼던 고객이 올해는 아무런 추가 영업 없이도 알아서 118만 원을 썼다는 의미예요. 고객이 떠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씀씀이를 더 늘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와. 이건 당신들 서비스 돈 쓸 가치가 충분해 라는 고객들의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와, 118%라니? 고객 만족도가 정말 높은가 보네요. 그리고 소위 큰손 고객들의 영향력도 엄청나더라고요.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쓰는 고객 수가 1년 전 104개에서 121개로 16% 늘었는데 이 소수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한다고요. 네, 그 지표가 바로 독시미티의 강점이자 동시에 잠재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뭐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저는 솔직히 장점보다는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전체 매출의 84%가 고작 121개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건 이들 중 몇몇 대형 제약사가 예산을 줄이거나 경쟁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CFO 입장에서 밤잠 설치게 할 만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하죠. 하지만 CFO의 발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독시미티는 이 고객들을 단순히 매출처로 보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 깊숙이 파트너로 묶어두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들 대형 고객들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독시미티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쉽게 다른 데로 못 가게끔. 맞아요. 그래서 쉽게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려운 전환 비용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고 보는 거죠. 한 번 발을 들이면 빼기 어려운 구도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출이 탄탄하게 늘어나는 건 확인했는데 요즘 기술 기업들 보면 매출은 늘어도 비용이 더 늘어서 속빈강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독시미티는 이익도 그만큼 잘 내고 있나요? 마진율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독시미티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2분기 조정 EBITDA 마진이 무려 60%를 기록했어요. 60%요?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1,000원짜리 김밥을 팔았는데 재료비, 인건비, 가게 월세 같은 핵심 운영 비용을 다 떼고도 사장님 주머니에 600원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와... 일반적인 제조업은 물론이고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꿈꾸기 어려운 엄청난 수익성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이 56%였으니까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김밥 비율을 들으니 확 와닿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현금은 얼마나 쌓이고 있는 건가요? 현금 흐름은 더 놀라워요. 2분기에만 9,16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어요. 9천만 달러요? 네,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현금으로 쌓이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총 8억 7,800만 달러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돈으로 2,190만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네요. 아, 자사주 매입. 바로 그 자사주 매입이 우리는 돈 잘 벌고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 싸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사업에 재투자하고도 돈이 남아도니까 그 돈으로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영리한 행동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가득했네요. 강력한 성장, 높은 수익성, 넘쳐나는 현금까지. 그런데 이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니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시자가 보이더라고요. 3분기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고작 7%로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 숫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을 거예요. 정거 수준이잖아요. 월가에서는 보통 이런 가이던스를 보면 아,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고 반응하지 않나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엔 무슨 일이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CFO인 애나 브라이슨의 설명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엔진으로 바꾸면서 기여를 변속하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기여 변속이요? 네, 바로 고객의 구매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구매 방식이 변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CFO가 뭐 클라이언트 포털이나 다중 모듈 통합 오퍼링 같은 것들을 언급하던데 이게 핵심인가요? 정확해요. 특히 다중 모듈 통합 오퍼링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작년 2분기에는 전체 계약의 5%도 안 됐는데 올해는 무려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5%에서 40%로요?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돼요. 어떤 변화죠? 과거 제약사들은 보통 연말에 남은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3분기 말에서 4분기에 독시미티 마케팅 프로그램을 몰아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연말에 예산 소진하는 거요? 맞아요. 일종의 연말 보너스 같은 매출이었죠. 그런데 AI에 최적화된 이 새로운 총합 오퍼링은 연초에 계약해서 1년 내내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말에 예산 떨이하려고 한꺼번에 돈을 썼는데 이제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1년 내내 꾸준히 돈을 쓰게 됐다는 거군요. 연말에 몰려야 할 매출 일부가 2분기로 앞당겨져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 거예요. 아하, 반대로 3분기는 예년만큼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니까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럼 이건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즈니스가 계절 타는 불안정한 모델에서 1년 내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분기별 성장률 숫자만 보면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훨씬 더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도 AI 최적화를 통해 마케팅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 윈윈인 셈이고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CFO는 최근 정책 변화가 연간 예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긴 했어요. 그건 실적 발표에서 CFO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대치 관리 기법이죠. 아, 기대치 관리? 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라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4분기 예상 실적에 이런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더라고요. 특히 AI 솔루션 개발과 운영 비용이 하반기에 더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고요. 바로 그게 강자의 여유죠. 앞서 이야기한 60%의 마진율과 산더미 같은 현금이 있기에 가능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55% 이상의 높은 마진은 유지하면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기 성장 동력이라고 믿는 AI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독시미티 CFO의 발언을 통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정리해보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게 아니었어요. 독시미티가 연말 보너스처럼 예측 불가능한 매출에 의존하던 모델에서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고객사와 연중 내내 함께 가는 구독형 파트너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선언이었네요. 3분기 가이던스가 낮아 보였던 건 바로 이 성공적인 체질 개선의 증거였고요. 정확한 요약이에요. CFO의 발언은 회사가 계절성에 기대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AI 기반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모델로 성공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해 보인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AI 기반 통합 프로그램이 더욱 고도화되어 제약사 마케팅 활동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게 된다면 독시미티와 고객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독시미티는 단순히 광고를 싣는 플랫폼을 넘어 제약사의 마케팅 부사 자체를 대체하는 AI 기반의 외주 마케팅 파트너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독시미티의 진정한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지도